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오늘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뉴욕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 눈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앞선 4번 연속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나타나자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늘 각 가정당 코로나19 진단키트를 4개씩 무료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의 마지막 승부처였던 조지아주가 결선 투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소매치기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뉴욕시경이 연말연시 쇼핑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상원은 연방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용 기기로 SNS인 틱톡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계속해서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특히 뉴욕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10인치 이상의 강철량이 예상된다며 겨울 폭풍주의보에 대비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뉴욕주 전역에 겨울 폭풍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5일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며 특히 저녁부터 도로가 얼면서 목요일 퇴근길과 금요일 출근길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반드시 필요한 운전을 제외하고는 도로운전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전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는 시속 35에서 40마일의 강한 바람과 1에서 2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뉴욕 북부지방인 설리번 카운티와 울스터 카운티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캐스킬과 포코노 등 고산지대에는 6에서 12인치의 폭설이 내릴 전망입니다. 노스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10인치 이상의 강설량이 예상되며 12에서 18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폭설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특별히 추운 겨울철 정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토요일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눈폭풍에 대비해 식량 및 담요, 병난로 사용 등 비상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어 뉴욕주 비상대응팀 역시 눈폭풍에 대비하여 24시간 가동될 것이라며 주민들 역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앞서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이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로 올랐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제로금리 시대를 끝낸 뒤 인플레이션이 심화하자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며 지난 6월, 7월, 9월, 11월 4차례에 걸쳐 사상 유례 없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씩 올린 바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제로금리 시대를 끝낸 뒤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7차례에 걸쳐 공격적으로 올려왔습니다. 이후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로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는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브리핑에서 올해 금리를 총 4.25%포인트 인상했다며 이제는 인상 속도보다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속도를 늦추긴 했지만 연준은 내년에도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연준은 내년 국내 총생산이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9월에 전망한 1.2%보다 0.7%포인트나 낮춘 것입니다.
내년 인플레이션은 3.1%, 실업률은 4.6%로 각각 예상했습니다. 한편 연준의 이번 조치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진 것은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3.25%로 미국보다 0.5에서 0.75%포인트 낮았지만 연준의 이번 인상으로 금리 차가 최대 1.25%포인트로 커졌습니다. 금리 차가 벌어지면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미국의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정부가 오늘 각 가정당 코로나19 진단키트를 4개씩 무료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을 우려해 무료 검사소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겨울철 재유행 조짐이 보이자 무료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5일 목요일 오전 연방정부가 코로나19가 연말 연시를 급격하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주 정부와 협의해 미국 전역에 1만 5천 개의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각 가정당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4개씩 무료로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진단키트의 발송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 11월 8억 달러를 들여 자가진단키트 구매 계약을 맺고 대유행에 대비해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연방정부는 약 6억 개에 달하는 자가진단키트를 무료로 배포했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 소진으로 올 가을부터 무료 배포를 중단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전면적인 무료 검사도 중단됐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이 우려하고 나서자 연방정부도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무료 진단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CDC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가족 모임이 급증한 추수감사절 전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집계된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 수는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코로나 확진자 수는 45만 9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의 마지막 승부처였던 조자주가 결선 투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주는 조자주와 루이지애나주 두 곳이며 대부분 주는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전자희 기자입니다. 조지아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브래드 레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주의 결선 투표제가 유권자와 선거당국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조지아는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실시해 승자를 가리게 되는데 지난 중간선거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4주 뒤인 지난 6일 결선 투표를 치렀고 그 결과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조지아주 결과가 나오기 전 미 상원은 민주당 50석, 공화당 49석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가 확정된 터여서 그 주의 선거 결과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조지아에서 워녹 의원이 이긴 직후 민주당의 커스틴 스네마 의원이 탈당하면서 만일 조지아에서 공화당이 승리했다면 상원 다수당 지위가 공화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지아주가 상원 다수당을 결정지은 셈이 됐습니다. 조지아주는 2년 전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를 진행해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가까스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주는 조지아주와 루이지애나주 두 곳입니다. 대부분의 주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메인주와 알래스카주는 지지하는 후보 순으로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선호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때 최하위 득표 후보를 탈락시켜 이 후보를 1순위로 택한 유권자 표를 그들이 뽑은 2순위 후보에게 넘겨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조지아주처럼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면 레펜스버거 장관 주장처럼 유권자와 선거 당국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선거 비용 또한 2배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당초 선거 9주 후였던 결선 투표가 작년 선거법 개정으로 4주 뒤에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도 선거 업무가 진행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쇼핑에 나서는 관광객과 쇼핑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으로 쇼핑에 나서는 이들을 노린 소매치기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뉴욕시경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한편 쇼핑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이 연말 쇼핑 시즌을 노린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매년 연말이 되면 쇼핑 시즌을 노린 소매치기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왔다며 관광객과 쇼핑객들로 붐비는 쇼핑센터, 명품 매장, 소매점 인근에 있는 소매치기범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지난 일주일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중절도는 무려 987건을 기록하며 1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와 추수감사절을 앞둔 11월 중순 이후 28일간 발생한 중절도는 3,830건으로 약 4,000건을 육박했습니다. 중절도는 소매치기를 포함하는 중범죄로 올 들어 12월 현재까지 11개월이 조금 넘는 사이 48,850건이 발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30%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연말 뉴욕 시내 5개 보로 전역에 위치한 쇼핑몰 지역에 경관 2명씩을 배치해 소매치기 단속과 함께 직원 및 쇼핑객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경은 크리스마스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요 쇼핑몰에 크리스마스 준비로 쇼핑에 나선 시민들과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다며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1년 중 가장 행복해야 할 시즌이 소매치기와 좀도둑으로 인해 순식간에 악몽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소매치기 예방을 위해 가방을 몸 가까이에 차거나 보관해야 하며 지갑은 뒷주머니가 아닌 앞주머니나 가방 깊숙한 곳에 또 현금과 신용카드는 필요한 만큼만 휴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누군가와 부딪힌 경우 일부러 부딪힌 건 아닌지 곧바로 가방이나 소지품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NIPD는 올 들어 뉴욕시 전철 내 중절도가 무려 51% 급증했으며 그중 25%가 몰래 훔쳐가는 소매치기였다고 밝히며 지난달 말 지하철 내 소매치기 단속 전담반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경 대중교통부서장은 전철 이용객이 늘면서 중절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매치기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고질병으로 소매치기 전과자들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상원은 연방공관기관 직원이 공무용 기기로 틱톡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표결은 틱톡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미국 내 광범위한 공감대가 재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사희 기자입니다. 중국 업체가 개발한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원이 다음 주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결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미국 의회 정부는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틱톡이 중국의 미국인 감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다수 정부 부처들은 이미 틱톡을 공공장비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면 자사의 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기에 기존 행위와 관계없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등 여러 주도 최근 공용기기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를 취했습니다. 앞서 연방 상하원에서 틱톡이 미국 내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까지 초당적으로 동시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을 주도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틱톡은 매일 미국 어린이와 성인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틱톡은 사용자 반응을 조작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지난달 연방 하원에 출석해 틱톡이 중국의 여론 조작 도구라고 규정지었습니다. 틱톡은 이 같은 주장이 대체로 허위 정보 때문에 불거진 우려라며 많은 주들이 정치적 새몰이에 편승해 근거가 없는 거짓에 토대를 둔 정책을 시행하는 게 실망스럽다고 항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등 이른바 트리플데믹 유행에 따른 어린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코로나19나 독감, RSV 등 감염으로 인해 뉴저지 전역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찾은 어린이 환자 수는 943명에 달했습니다. 또 11월 한 달 동안 어린이 호흡기 환자 입원이 급증해 주 전역 아동병원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뉴저지에 있는 71개 병원 중 상당수는 아동 병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를 맞아 실내 모임과 여행이 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조지아주 청사에서 한인사회 대표들과 함께 김치의 날 선포식을 갖고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를 알리고자 2020년 한국에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조지아주 김치의 날은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 미시건, 메릴랜드, 워싱턴 DC에 이어 미국에서 7번째로 제정됐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김치는 한국 전통 음식 문화의 상징이며 조지아주는 한인 7만여 명이 거주하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는 자랑스러운 보금자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조지아주는 기아 자동차 조지아주 공장과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등 다양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이 서베나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착공식을 했으며 현대자동차 그룹과 SKO는 지난달 애틀란타 북부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립하는 등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합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의 범죄율이 최근 부쩍 높아진 가운데 플러싱 지역 정치인들이 뉴욕시에 경찰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과 존 리우 토비 스타비스키 주 상원 의원, 론킴 주 하원 의원,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등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백구경찰서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우리 커뮤니티는 여전히 아시안 증오범죄로 타격이 큰 가운데 백구경찰서 관할구역이 13.5 스퀘어 마일에 달해 뉴욕시에서도 큰 구역임에도 경찰관은 21명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백구경찰서 관할에서는 올 들어 현재까지 대부분의 주요 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맨하탄 중심과 사무실 밀집 지역을 변신시키겠다는 계획을 주와 시 당국이 구성한 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뉴욕 패널 보고서는 뉴욕을 세계에서 일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세부 지역과 분야별로 도시계획 변경, 공간 활용 방안,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공공도서관 확충, 요식업 규제 개혁, 대중교통 확충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일반화된 후부터 맨하탄 중심가로 출근하는 통근 인원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면서 이 지역의 경제적 활력이 줄어든 데 따른 해결책으로 마련됐습니다. 올해 가을 맨하탄 사무공간의 공실률은 21.9%로 치솟아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